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연고점을 기록했던 코스피, 오늘은 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상승을 보였던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 오늘은 또 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반대로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지수 변동성 대비 춤추는 종목들이라고 한 줄 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지수가 지금 10시 이후로 좀 하락폭을 좀 키워가면서 또 한번 좀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 시초가 부분까지만 해도 큰 변동성은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아침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좀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0.4%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이거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했고, 지금 계속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저점을 좀 깨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정고점 자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직전에 이제 950포인트 자리를 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이 950선 자리와 밑으로 하방으로는 900선까지 말씀 좀 드렸고, 조금 더 밑으로는 890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이런 좀 박스권 장세가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 하락이 지금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기보다도 기존의 상승폭이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급락 이후에 빠르게 또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또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종목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하실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테마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지금 쏠림 현상이 좀 심하고 종목들마다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좀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대응이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침에 올랐다가 또 1시간 지났더니 바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나름의 또 쉽지 않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을 제가 또 오전장에는 웬만하면 좀 관망을 하면서 종목들 흐름을 좀 지켜보고, 오후장에 대부분 추천주라든지 공략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장 이렇게 흔들림이 심할 때는 일단은 차라리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어떤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좀 체크하신 이후에, 그 중에서 좀 옥석을 좀 가린 후에 좀 오후장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미국 시장도 그렇게 엄청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물론 오늘 신용등급 강등에 의한 그런 변동성은 저녁에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거에 따른 충격은 이미 좀 선물 지수로 좀 반영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전략도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또 방송 이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8월 첫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8월 한 달은 아무래도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이 하락장으로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런 시장에서 또 빛을 발하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발굴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시황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들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시그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초전도체를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전일 뭐 기사 내용상으로는 이제 뭐 현실 가능성이 있다. 예, 아직 뭐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상온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아침부터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고 우리 일상에 이제 적용이 된다면 인간의 삶이 아예 전혀 바뀌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용화가 될 시기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론과 실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전공이 물리 쪽이다 보니까 초전도 쪽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있지만 해봤지만 이게 쉽게 그렇게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뭐 저보다 이제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찾아내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에 대한 연구 노력에 대한 뭐 폄하를 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상승 물론 잘 되길 바라는 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잘 이런 뭐 기술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주식시장에 접목해서 봤었을 때 이게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관련 업종들이 뭐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돌고 돌아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초전도체를 뭐 한 번이라도 뭐 연구를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기업들이 최다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형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부분에서 아침에 이제 제가 따로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을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쪽이 아마 강세를 보일 텐데 이렇게 되면 시장 자금이 일로 다 몰릴 것이고 관심이 다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종목들은 관심을 좀 못 받고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한 쏠림 현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주 쪽을 일단 3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지금 관련주 종목을 찾아보니까 한 10종목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 서남과 신성 델타테크, 덕성이라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크고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거래 대금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예측하는 것도 좀 어렵고 아마 내일 시장에서 뭐 뉴스에 의해서 이게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기사 나오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최근에 뭐 2차 전지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라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달려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재무적인 상태나 성장 가능성을 떠나서 이게 하락을 했었을 때 안 좋은 내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하락이 나오면은 좀 반등이 어렵거든요. 그냥 하락가 꽂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2, 3% 먹어야지라고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신다면은 크게 당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큰, 뭐 2, 3% 뭐 많이 먹어도 한 10%인데 뭐 1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뭐 50% 이렇게 손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연구 결과가 잘 나와서 이게 정식으로 정말 잘 됐었을 때 뭐 대형주 쪽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라면 모를까 지금 시총 작은 종목들 이렇게 급등락할 때 따라가시는 거는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초전도체가 과연 반도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확정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서 호재로 또는 악재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이제 악재로 분류가 됐을 때 회복이 좀 어려운 국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슈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전에 이런 이슈 분석된 동영상들도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 시그널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변압기 관련주 쪽을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요즘에 너무 더워요. 예, 밤에 저도 이제 뭐 영상 만들고 이제 뭐 기사 찾고 차트 분석하느냐고 좀 새벽까지 좀 있는 편인데 그 새벽에도 제가 에어컨을 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창문만 열어놔도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열대야 현상도 심하고 낮에는 폭염이고 사람의 온도보다 더 높은 기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에어컨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이 변압기들이 중간중간마다 터지는 사고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정전 사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변압기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좀 곽광을 받고 있어서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예전에 한번 7월 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관련주들도 한번 공략을 해봤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일진전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진전기가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일단 변압기 쪽은 일단 시총이 큰 종목은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선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좀 조정을 좀 어제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하방에 대한 지지를 해주면서 또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일단 이슈도 좀 괜찮아서 조금 더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 초전도체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약간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안 나고 좀 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초전도체가 만약에 이제 상용화 됐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선 쪽이라든지 이 변압기 쪽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예 관계가 없진 않아요. 초전도체가 어쨌든 전기 저항을 제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선 쪽이라든지 변압기 쪽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일단 대장주인 일진전기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고점 자리 뚫고 안착됐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선 쪽에서는 일단 가온전선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뭐 LS 쪽인데 LS 전선 아시아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일단 이런 관련주들은 제가 또 체크를 해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또 오후장에 노란톡방에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오전장은 되도록이면 지금 시장이 좀 널뛰기가 좀 심하고 종목별로도 위아래로 흔드는 게 좀 심하기 때문에 오전장은 되도록 관망하신 이후에 또 오후장 천천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초전도체 이슈가 지속된다면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어디가 있을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된 이 종목들도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 약세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업종 살펴볼까요? 네, 오늘 LS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좀 좋습니다. LS가 뭐 제3의 뭐 에코프로다, 제3의 포스코다, 뭐 이렇게 지주사 중에서는 좀 저평가에 돼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좀 갑자기 급등이 좀 나왔고요. 뭐 이 LS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뭐 이런 방에서 이제 받은 글처럼 올랐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받은 글이 유행이다. 이건 좀 뭐 하시는 분들, 정보를 받으시는 분들만 좀 아실 내용인데 받은 글이 좀 밈처럼 좀 유행을 했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봤었을 때도 LS 관련주 쪽이 일단은 계열사 쪽에서도 저평가 돼 있었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뒤늦게 뛰어들어서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런 지주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못 올랐었다. 어제는 또 카카오도 좀 많이 올랐었고, SK 쪽도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대부분 이제 변동성이 좀 적고, 아무래도 자회사들의 이제 수익 창출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렇게 좀 지주사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수가 단기 고점일 때 이런 지주사라든지 뭐 스펙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정말 뭐 지수의 끝물이 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무시하고 새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950자리, 그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고, 그 자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전략보다는 일단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LS 전선 아시아,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일봉상 보시면 이거, 그냥 코인 같아요. 코인 차트 뭐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인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거의 하루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그냥 그 강원랜드 이런 쪽 가셔도 상관없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좀 드리긴 좀 그렇고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좀 그렇고 일단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뭐 제가 방송에서 이거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에 상당히 좀 껄끄럽고요. LS 네트워크스. LS 네트워크스는 뭐 LS 지주회사 중에서 일단 유통 물량이 좀 적어서 그런지 좀 급등락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발 브랜드 중에 프로스펙스 그리고 뭐 건물 임대업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는데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가격이 3,000원에서 벌써 8,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커요.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본다는 거는 이미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디서 정리하든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종목도 뒤늦게 따라가시는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물론 급등락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짜릿짜릿한 건 있겠지만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강원랜드가 더 낫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나마 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좀 실적적인 면에서는 좀 LS 일렉트릭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 종목마저도 좀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일단 LS 관련주 쪽은 좀 종목의 이 분석이 좀 잘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하신다면 이제 시총 큰 종목을 하시는 게 낫지 LS 일렉트릭 그나마 좀 시총이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낫지 LS 전선이나 LS 네트워크스는 되도록이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요즘 대형사들 그리고 또 계열사들의 흐름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이라든지 카카오 또 SK까지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대형주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LS 그룹사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도 상한가에 갈 수 있다는 게 또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대형주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월 26일 공략했던 이오테크닉스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4%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5월 23일 공략했던 셀바스 AI가 이번 주 흐름 괜찮습니다. 월요일에 15%, 어제 23% 상승 보이면서 오늘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 AI 관련해서 6월 한 달 동안 공략을 했었고 또 7월 31일 다시 한번 공략했던 종목인데 재공략 이후로 10% 수익 중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7월 28일 공략으로 27%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오전에 공략했던 라운텍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을 보이면서 6% 상승 보였습니다.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다뤄주시죠. 네, 종목들 상태가 오전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도 추천드린 자리에서 이미 좀 많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뚫고 가는 상승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고점을 좀 뚫어줬고, 시가 자리를 지지 못하면 일단 뭐 저는 포지션 정리해야 되지 않나.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 신호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상으로 시가 자리를 못 넘는다. 지금 시가가 16만 7천 원인데 이런 자리에 못 넘으면은 일단 단기 차익 장기 차익 실현 하셔도 상관없다. 일단 조정 이후에 지금 21선 자리와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 좁혀지는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하셔도 되겠다. 종가까지. 그러니까 종가 개념이 딱 뭐 3시 30분이 아니더라도 한 3시 부근까지 요 시가 자리 못 넘으면은 이제 남은 물량은 다 정리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셀바스 AI는 뭐 아직까지는 흐름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AI 관련주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서 조금 더 시세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종가상으로는 시가 위로 올라오는 게 좋긴 한데 뭐 아직은 조금 더 갈 자리가 좀 보여서 셀바스 AI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 뷰노가 좀 안타까워요. 좀 괜찮은 종목인데 뭐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된다. 어제도 오후장에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와서 좀 뭔가 호재가 있나 싶었는데 뭐 그렇게 별다른 호재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르닉 같은 경우는 아스코에서 오늘 그 결과 발표 요게 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루닛이 어쨌든 의료 AI 중에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루닛이 급등했었을 때 뷰노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봤는데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인데 뭐 낙폭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전일 상승 부분을 대부분 또 돌려놓는 하락이 좀 나와서 상당히 좀 저도 좀 불편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빠져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좀 될 것 같긴 해요. 아직,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에서는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12만원 정도,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 요 자리까지 뚫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1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는 터치해서 오버로 이제 슈팅이 좀 나온 자리라서 오후장까지 이제 종가상으로 봤었을 때 12만 원 자리를 뭐 지지해 준다 이러면은 뭐 조금 더 시세는 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12만 원 자리를 못 넘고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또 차익 실현 하셔도 무방하다. 근데 로봇 관련주는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서 뭐 재공략도 가능하고 일단 로봇주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서 일단 계속 추적하면서 좀 볼 예정이고 이제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잘 지지가 나오는지 종가상으로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운텍을 이제 어제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지수가 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상승분을 좀 되돌려 놨어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좀 어느 정도 대응 자리를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참 시장이 좀 미워요. 지금 다 초전도체 쪽으로 좀 다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파나소닉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철수하면서, 일단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주 쪽은 제가, 좀, 공략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공략이 좀 잘 먹힌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 좋았다가, 이제 방송 앞두고 나서 보니까 상승분을 대부분 또 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장이 얄밉고 밉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전일 그 수익률 대회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참 어렵네요. 시장 대응하는 게.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좀 힘든 시장 또 같이 고민도 해보고 또 공략주 받아보실 분들은
일단 오후장 들어오면은 오전장에 대비해서 더 강한 시세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또 보고 공략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좀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44% 수익으로 수익 실현하도록 하고요. 셀바스 AI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뷰노와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전장의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전장에서 조금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전장 전체 흐름이 좀 고민이 됐었어요. 어제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새벽부터 나와주면서 아침 일찍 나와주면서 미 선물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줬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출발은 예상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했던 것 같아요. 반등이 좀 나오는 듯 싶었는데 네, 10시까지였습니다. 딱 10시까지였고 10시부터 해서 쭉 시장이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1.5% 수준까지 네, 떨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한 몇 퍼센트인가요? 1% 딱 떨어지고 있네요. 참 시장이요. 이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을 때 미국 증시가 15%가 빠졌었어요. 네. 정말 많이 빠졌죠. 그리고 회복하는 데 한 반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 사실 예측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조금 뭐 당연히 이미 5월 달부터 예측이 됐던 터라 받아들여지고 있긴 한데도 불안감 때문에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주식이 굉장히 좀 잘 갔잖아요. 그런데 일본 BOJ에서 제가 이제 뭐 5월 달부터 말씀드려왔지만은 긴축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 분명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또 다시 이슈가 나와줬어요. 긴축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금 흐름들이 외인들의 현금 흐름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시장도 다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증시가 국내 증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뭐 일본 증시나 뭐 여타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오르지 않은 증시가 또 우리나라 한국 증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침에 좀 하락 출발했다가 굉장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시 기점부터 해서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금양 쪽에 있던 물량들이 포스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포스코 쪽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네, 초전도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종목들만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 말씀드렸던 선한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덕성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세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올라가냐면 초전도체가 이론상으로는 맞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개발한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죠. 전 세계 세상에 이제 판도를 바꾸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정말 맞다면은 노벨 평화상을 제가 10개를 줘도 부족하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의 기술인데 노벨상을. 근데 우선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뭐 그렇다 할 시장의 이슈보다는 그냥 급등하는 종목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따라가는 현상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이 있긴 할 텐데요.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지만
부탁드릴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반기 실적주들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종목 보셔야 되고요. 이거 따라가실 시간 없어요. 괜히 따라 들어가셨다가 급등주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락할 때 못 파세요. 못 팔거든요. 따라는 잘 들어가요. 하락할 때 못 팔아요. 또 수익 줄 때 안 팔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서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좀 튼튼한 종목으로 해서 바닥에 종목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드리고 있는 종목들 계속 가고 있어요. 아주 야금야금 잘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이니까 또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한 1, 2주간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되돌려 본다면 에코프로와 금양의 시세가 또 포스코 그룹주들로 옮겨갔고 또 오늘에서는 또 초전도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또 시세가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또 오늘의 상승 시그널들이 내일의 하락 시그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해서 수익을 탄탄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노란톡방 QR코드 나갈 텐데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 특징주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MLCC 관련된 대표 수혜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MLCC라고 한다면 적측 세라믹 컴패시터를 말합니다. 오늘 장에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부품의 재고 조정이 완료됐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 또 한 번 6%, 오늘도 7%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상담 종목으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전문가님께서 괜찮다, 종목 나도 좀 매수 타점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또 역시나 맞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방송은요, 제가 주로 이제 봐드릴 거는 가능한 한 특징주들은 제가 대형주주를 많이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는 금 전문가님께서 중형주에다가 급등하는 종목도 많이 봐주시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는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상담은 봐드렸었어요. 종목이 원체 괜찮아요.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처럼 좀 끝나는 하락이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MLCC 재고 조정이 끝났어요. 이 말인즉슨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IT 관련주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4분기에 극성수기입니다. 거기에 신제품들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당연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오늘, 어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했어요. 차트 보시면. 그리고 제가 추이를 봤던 거,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바닥은 확인되고 있으니까 상승 그림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거고, 역시나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였지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바람에 약간의 조정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전체 추이에서의 수급 상황을 보자면 최근에 오늘, 어제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 상황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그리고 그간 꾸준하게 기관들 잡아주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역시나 삼성전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상담해드렸던 분 보고 계신다면은 이거 제가 여기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더 높게 보셔야 되는 상황은 최소한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이 다음 자리. 이젠 지금부터 20만 원까지 보셔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삼성전기는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서 보셨던 분들, 매수하고 싶으셨던 분들, 근데 지금은 또 아니죠? 기다리셔야 되고 다시 매수가 자리는 한 14만 원 초중반 자리가 올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조정치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기 저희가 상담 종목으로 다루면서 또 이렇게 또 대응 전략 세워드렸었는데 당시 말씀해주셨던 1차 라인 도달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중에서 가장 좀 괜찮다라고 어제 또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조금 음봉이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어제는 9%가량의 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선 되돌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사실 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또 우리가 줍줍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실적이 2분기 때 안 좋게 나왔어요. 카카오뱅크는 또 괜찮았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성 자체는 어제 급등 나고 오늘 되돌림으로 좀 거의 다 뱉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큰 추세상으로의 카카오의 이 페이의 주봉 상황이나 카카오뱅크의 주봉 상황이나 카카오의 주봉 상황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바닥을 체크하고 올려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주봉입니다. 카카오 주봉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주봉입니다. 이쁘죠? 굉장히 이쁘잖아요. 주봉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간다고요. 자, 카카오페이도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 당장의 2분기까지 실적을 보지 마시고 3분기, 4분기까지 내년까지의 성장성, 회복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바닥 대형주인데 바닥에서 조금 눌려 있는데 실적의 회복 기미가 보이는 종목을 들어가 두셔야 돼요. 사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정리하거나 지켜보시면서 더 대응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등주 따라가실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은요. 바닥에서 지금 천천히 상승하는 중이고 약간의 최근에 이제 뭐 오늘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일시적 이슈고 이전처럼 시장이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떨어진다면은 정말 큰 시세가 오기 전에 좋은 자리가 한 번 더 오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대형주가 한번 시장이 패턴을 갖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쉬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시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급등주 나도 모르게 사버리는 따라 들어가시는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그거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 마시고 정말 지루하면서도 안정적이고 뭔가 재미없지만 야금야금 수익이 나면서 뭐가 될 것 같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들 바닥에서 실적주들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주들을 좀 급하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또 손실을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로 꾸준한 수익을 보는 게 지금 장에서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대형주들 매매 전략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볼 텐데요.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셀트리온, 예. 네, 셀트리온이시고 또 오늘의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고요. 네. 제가 2년 전에 네. 32만 원에 샀습니다. 네, 2년 전에 32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 30% 보유 중이십니다. 제가 또 예. 소문을 들었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별명이 김선윤 전문가님이 아니라 셀트리윤이다 이렇게 불리신다고 하는데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주실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셀트리온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예. 고민이 많죠. 전화드렸습니다. 예. 제가 셀트리온을 한 10년을 리딩을 했어요. 예.
뭐 10배도 갔었고요. 예. 근데 매도 사인을 냈던 때가 언제였냐면 충격받으실 수 매도 사인을 제가 언제 냈냐면요. 예. 2020년 12월 달에 매도 사인 냈어요. 예. 고점이었어요. 35만 원대. 맞습니다. 제가 그때 샀습니다. 제가 그때 매도 사인 냈어요. 아. 그래서 뭐 너무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저는- 가격을 듣자마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수 사인을 언제 냈었냐면 예. 작년 5월에 제가 MTN에 다녔던 적이 있어요. 예. 작년 5월 MTN에서 5월 중순쯤에 냈어요. 완전 바닥일 때 냈고요. 예. 그럼 다 TV 보신 분들 아시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7월부터 매수 사인을 내고 있어요. 예. 예. 바닥이란 소리예요. 예. 예. 자,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가격까지 올라갈 거냐. 예. 이게 정말 고민이잖아요. 예. 예. 비중도 적잖아요. 30%면. 예. 자,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종목 집단이라고 할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예. 셀트리온 삼형제 얘기를 자주 드려요. 예.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기관과 외인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예. 무슨 고민이냐면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뭐 CDMO, CMO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뭐 OEM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주관적으로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큰 회사들이 삼바랑 셀트리온 라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SK 쪽도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팜 쪽도. 예. 그 라인들이 하반기랑 내년으로 갈수록 매출 포인트가 계속 커져요. 근데 이미 코로나 때부터 급등 나오면서 고점 찍고서 셀트리온이 빠졌지만은 주기적인 상황, 그러니까 상장사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 주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년 정도 바닥을 횡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시기가 왔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언제 가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예. 2배가 더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혹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건데 현재 주식하시는 그 금액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금액이세요? 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여쭤봤냐면 만약에 부담스럽지 않으신 금액이라면 여유가 예. 있으시다면 사실 지금 좀 더 사셔가지고 단가를 낮춰주셔야 돼요. 예. 근데 제가 네. 손절을 좀 했거든요. 손절하셨어요. 예. 그럼 자. 그 손절된 금액을 가지고 조금 내릴 때 조금 더 들어갈까요? 손절하지 아니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이 뭐 있으세요? 다른 종목네. 네. 삼성전자. 또? 제가 또 SK텔레콤 때문에 또 SK케미칼 때문에 또 그것도 물려 있거든요. SK케미칼 있으시고 삼성전자 예. 있으시고. 예. 뭐 잠깐만. 종목은 좀 많습니다. 현대제철, 대체 한국가스공사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팔 게 없네. 잠깐만 있어봐. 예. 팔 게 없네. 팔 게 없어.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그러면 예. 자 우선 방금 말씀 주셨던 종목들은 정리하시면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예. 하시면 안 되고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네 유니캐스트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봐드리죠. 예. 유니캐스트? 예. 이게 단가 유니캐스트. 얼마신데요? 그게 15,000원이에요. 이렇게 주식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주식하실 거냐고 지금 15,000원 급등 나왔는데 15,100원에 제가 샀거든요. 이거는 비중 몇 지금 퍼센트예요? 지금도 훨씬 비슷합니다. 한 30% 정도. 30%? 예. 급등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셨잖아요. 자, 아니, 이것도 제가 네. 고점에서 사가지고 네. 계속 빠졌거든요. 네. 계속 빠져 최근에 이제 이게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이제 팔까 짤까 싶어갖고 생각 이거 중인데. 자 유니캐스트 뭐 나쁜 회사 아니에요. 차 좋은데 예. 이거 비중 좀 줄이세요. 비중을 줄일까요? 예. 아니 저기 뭐 제철이나 가스공사나 SK케미칼은 비중 그러면 10% 20%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바뀌었잖아요. 유니캐스트가 10%하고 나머지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것들이 20% 30% 가야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사시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우선은 또 떨어지면은 아차 싶으실 것 같은데. 자, 예. 매수가가 이것도 15,000원 초반이시잖아요.
예.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버티신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내일이라도 이거 빠지면 이거는 비중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고 차라리 예. 셀트리온을 비중을 더 늘리시던가 셀트리온에. 예. 네, 아니면은 현대제철 비중을 늘리시던가 하세요. 현대제철에. 네. 뜬금없어요? 현대제철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대제철을 많이 들고 있어요. 얼마나 들고 있어요? 12만 원 할 때. 네. 이거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단가 얼마라고요? 12만 원. 12만 원? 예, 예. 10년도 넘으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예. 5만 원대에 내가 또 다시 또 이제 단가 낮춘다고 조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자, 현대제철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 네. 방송 추천드렸어요. 예. 수익 많이 나고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2, 3년으로 봤을 때 현대제철이 성장성이 굉장히 커져요. 예.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차라리 유니캐스트가 좀 흔들린다 안 좋으시면 원금치기를 하더라도 정리하시고 예. 셀트리온이나 현대제철에 매수를 더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제가 상담은 이렇게 도와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예, 예. 그럼 이제 잠깐만 이제 GC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GC세. GC셀. 예. 종목 많으시네요. 종목이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매수가 너무 얼마세요? 매수가. GC셀이에 네. 5만 아니다. 5만 원? 잠깐만요. 잠깐만. 안 돼. 우리 방송 중이라 생방송 중이라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없어요. 얼마예요? 그렇죠. 자, 우선 요거는 다음에 도와드릴게. 그죠? 자, 시간 관계상 죄송해요. 자,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예.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상담 방송을 할 때 이렇게 포트를 봐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서 제가 PD님이랑 예. 고민해볼 건데, 자, 우선은 방금 말씀 주신 유니캐스트가 혹시라도 하락이 커진다 싶으시면 정리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현대제철이랑 셀트리온을 좀 매수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대형주들은 꼭 보셔야 될 게 당장 보지 마시고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년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 내년 제가 연말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 금리가 지금 5.25%포인트죠. 예. 한 번 더 올린다고도 해요. 예. 2.5%까지 내려가는 동안은 주식 파시면 안 돼요. 예. 제발. 예. 2.5라고 말씀드렸어요. 찍어서. 예. 그게 아마 1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2년까지도. 예. 그때까지 시장은 계속 갈 거예요.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 이번에 미국 신용도 강등했으니까. 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은 계속 가고 3,000포인트 넘어가 4,000포인트까지 갈 거니까 예. 그때까지 가지고만 계신다면은 예. 지금 물려 계셨던 대형주들 회복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예. 제발 버티셔야 돼요. 아셨죠? 예, 예. 말씀드린 예, 것대로 일단- 유니캐스트만 우선 어떻게 하자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해드릴게요. 일단 셀트리온하고 현대제철은 좀 비중을 넓히라 이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죄송한데 어머니 나 종목 추천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연락 예,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더 자세한 종목 얘기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리뷰와 함께 공략주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SK와 LG 디스플레이 공략을 했었고 2전 2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략주까지 한 번에 또 알아볼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어제 급등 나왔죠. SK도 오늘 또 상승 나왔다. 시장 앉아서 꺾였는데 놔두세요. LG 디플 추천하자마자 어제 급등 나와서 6% 이상 올랐습니다. 놔두세요. 자, 뭐 80분들은 파시고 수익 중입니다. 오늘 추천주는 뭐냐면 LG생활건강 가지고 나왔어요. 완전 뜬금없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가족끼리 하는 아모레를 봤어요, 사실. 아모레 퍼시픽 보고 있었는데 아모레 G가 아침에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아모레 G를 할까 말까 내 고민을 하다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해서 LG생활건강을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LG생활건강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인 추이 자체가 회복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소비 자체가 조금 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뭐 중국 시장 자체는 사실 의미 없다고 보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성장 자체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게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승 분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 화장품주들이. 예.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미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나 코스메스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미 서서히 반영되면서 지금 차트는 요만큼밖에 안 오른 것 같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고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기관들도 외인들도 대형 화장품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더 이상 소외를 주지 않고 이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신세계도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치고 있어요. 완전 벌어졌었어요 시장에서. 네. 실적 불안감 때문에.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소비 패턴주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우선은 대형으로만 보니까 제가 LG 생활건강 말씀드려볼 테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셨다가 수익 잘 보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LG 생활건강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린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